수도권 원데이 세미나 첫 번째 시간 Y 아미코진 시간에 사회가 아니고 같은 다이아몬드 플래너 이종재입니다. 제가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 1박 2일 세미나 그 랠리를 봤었어요. 갖고 이제 랠리 사회를 봤었는데 이 강의는 좀 제가 그때 좀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좀 웃기려고 일부러 했고요. 저는 되게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많이 진지하게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근데 강의는 처음이라 되게 많이 지금 떨고 있어요. 되게 떨어가지고 지금 눈까지 막 떨려요. 눈까지 떨려서 지금 파이팅! 되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할까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분명히 좀 시간이 지날 겁니다. 오늘 제 강의가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그 아미코진은 시작이니까.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사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옛날에 이종재 강의가 좀 거시기 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네 이런 소리를 하면요 아미코진이 많이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아미코진 그 퍼시픽의 그 첫 번째 그 역사적인 첫 번째 페이지가 저번 달에 있었죠. 그 두 번째 페이지를 이제 장식하는 게 우리 사장님이 될 거라고 생각되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보통 그 마무리를 하실 때 이제 명언으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사고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명언으로 시작할 건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해라. 성공하면 네 개소리도 명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명언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제가 비록 하는 얘기들이 개소리일지 몰라도 제가 이제 성공을 하면 이게 굉장히 명언으로 들릴 수 있게 그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신규 사업자분들은 저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강의를 하네 이렇게 의아하지 마시고 저런 사람도 강의할 정도로 선점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강의를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Y입니다. 왜 아미코진을 제가 하는지. 그럼 우선 제가 Y에 대해서 사장님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장님들은 왜 저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자영업을 하시나요? 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럼 왜 회사를 다니시나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럼 연예인이 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연예인들 요즘 사고도 많고 그렇죠. 근데 굳이 왜 또 연예인을 할까요? 돈 버니까. 네. 그럼 운동선수들은 왜 운동선수를 할까요? 정말 힘든데. 네, 그 성공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진부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습니다. 한 번에 넘어가네.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미코진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소소하게. 저는 그렇게 큰 욕심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소소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미코진을 합니다. 이렇게 우와. 우와. 네. 이게 저 차가 좀 아시죠? 네임을. 저 차가 그렇게 무리한 차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그 나이 또래 그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노력하면 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차고요. 이 집 같은 것도 비싸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좀 땅이 싼 데 있죠. 땅이 싼 데 가서 그냥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소한 것 때문에 하는데요.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네, 소확행이 뭐냐면은 내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일 중에 그 소소하게 작은 행복을 찾는 건데요. 저는 이게 소확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미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들 이제 보통 저도 부모님이 좋은 대학교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계속 왜 좋은 대학교를 나오라고 할까요? 취직. 네, 취직 때문에 그래요. 보통 좋은 대학교를 나오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들을 가려고 보통 열심히들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사람들이 저기만 노리다가 중소기업으로 좀 낮춰지고 있고 중소기업도 요즘에 취업하기 힘들어서 알바 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볼게요. 이 학교들을 나와야 좋은 데를 간다고 얘기하죠. 저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 당시에는 이 세 개 학교 중에 한 군데를 제가 선택해서 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고2가 되면서 모의고사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모의고사를 보니까 인서울이라도 가면은 괜찮겠구나. 고3이 되니까 어떻죠? 지방대라도 갈 수 있으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대기업을 가라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근데 공부를 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6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다음 대학교 4년을 했습니다.
총 16년 동안 공부를 쇠가 빠지게 해서 여기를 가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학교 교육에 잘못된 겁니다. 되게 고지식한 얘기인데요. 우선 초등학교가 생긴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혹시 왜 생겼는지 아세요? 한글 가르쳐. 예? 한글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나요? 옛날에. 옛날에 원래 그 교육이라는 건 되게 포장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학교가 1차 산업혁명 시대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장이 발달을 하면서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간해수공업도 하지만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일을 너무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좀 더 보상, 베네핏을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9시에 출근을 해라. 그 다음에 5시까지 일을 해라. 그리고 말하지 마라. 말하려면 손 들고 말을 해라. 이 시스템을 갖춘 게 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가 만들어졌고요. 어린애들을 어려서부터 거기서 시스템대로 계속 가르친 겁니다. 초등학교 6년을 그렇게 하게 하고요. 그다음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면 뭘 하냐, 우리 같은 경우에 좋은 학교, 좋은 대기업, 이렇게 시작된 게 학교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직장인의 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6년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직장을 갔습니다, 대기업을.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 척추이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여기 영어를 보시면 샹 이렇게 써 있어요. 샹, 잘가, 3번, 4번, 요추가 나간답니다. 그리고 미안한데 이 일 대신 처리해 주겠니? 근데 예 하지만 이제 이 상사 이런 게 있죠. 직장인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 직장 상사가 또 보람을 주려고 했더니 보람 따윈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시죠. 뭐 이런 속마음이죠. 그리고 이분이 쉬어가면서 하게 쉬고 있는데 오셨잖아요. 이게 되게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가 자네 생각은 그러면 이 사람은 매우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괜히 잘못되면 내 책임으로 돌 테니 밝고 긍정적인 표정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직장 상사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혹시 보실 수 있나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죠. 왜냐하면 보통 직장 상사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코제는 할 겨를이 없어갖고 유전자 검사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대머리 유전자가 있는데 탈모 유전자라고 하죠. 탈모 유전자가 있는데 탈모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탈모가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직장인들도 꿈을 꿉니다. 꿈이 없었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꿈이란 걸 꾸게 되었어. 퇴사라는 꿈을. 하고 이제 저희가 어떤 사람이죠? 미래를 좀 앞서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맞추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직장인이 이런 비애가 있을 걸 알았었나 봐요. 그래서 전 직장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꿈은 타이거 우즈가 되는 꿈이었어요. 타이거 우즈가 되는 꿈이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타이거 우즈가 되는 게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타이거 우즈를 보고 자랐는데, 타이거 우즈는 지금도 명불허전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5년마다 계속 바뀌어요. 대통령 수는 많은데 타이거 우즈는 하면. 그래서 내가 타이거 우즈 될 바에는 대통령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어떻게 했냐, 직장은 들어가기 싫으니까 이럴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땡이라는, 이거 가렸어야 했는데, 이 메이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를 제가 27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35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드를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치면서 여기서 좀 재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죠? 비전이라 처음에 제가 할 때는 리얼이라는 기계였는데 그 다음에 비전이라는 게 다시 새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자영업을 처음 하려고 한 1억 5천 정도를 투자를 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기계를 업데이트를 하는 기계값이 한 대당 5,500만 원이에요. 또 기존에 매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비용으로 3,5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2년 벌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1억 벌고 2억 벌고 해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머리를 썼어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합니다. 그래갖고 좀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가게를 하고 싶다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죠? 바로 팔았죠. 권리금 받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2억으로 저희 가게를 인수를 했는데 2억 천을 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영업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저는 이런 가게를 했습니다. 식당을. 식당을 또 전문 용어로 요식업이라고 해요. 요식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가게 사진은 이 두 장이 전부예요. 왜냐면은
손님들이 왔는데 손님 많다고 사진 찍으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범한 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가게를 5년 넘게 총 제가 한 7년 정도를 했었는데 사진을 이거 친구가 찍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땠냐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한 남자가 계속 옷이 계속 바뀔 거예요. 우아기가. 왜냐면은 손님들을 찍기는 조금 뭐하니까 이제 손님 많으니까 그걸 좀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카운터 보는 척 하면서 핸드폰으로 실시간 CCTV를 틀어가지고 캡처를 한 사진들이에요. 그때. 그리고 이게 사진이 여기로 이제 잘못 들어갔는데 이게 1억 5천 정도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 스크린 골프를 하면서 1년 동안 번 돈이었었거든요. 이때 나이가 28이었습니다. 이때 나이 28에 1억 5천이라는 돈을 통장에 뒀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 저축예금 보이시죠? 빵원이에요, 빵원. 이때는 저축을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더 벌 줄 알고 외제차 사고 좀 이렇게 좀 하면서 돈을 많이 훔쳐맞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저희 가게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저희가 매출이 한 1년에 한 10억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소소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소하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러면 저는 세상이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가게 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추운 겨울날 정확히 1월 1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손님들 오시면 새해 복 많이라는 덕담까지 전해주면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쁜 시간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갑자기 서빙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저를. 정말 기분 나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저희 손님인 거예요. 손님이 갖고 제가 욕을 잘 할 줄 몰라갖고 야 이 사람아 왜 그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옆에 이런 이게 화분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로 차고 뒤집어 엎기 시작합니다. 에어컨을 차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죠? 이 사람 이제 손님들이 가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 영업방해가 될 것 같아서 직원분한테 얘기해서 경찰서에 좀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있었더니 이 사람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데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망간다고 옷을 잡았을 경우에 멱살을 잡았다고 폭력을 신고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가는 문을. 갈 틈이 없이.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저한테 한 행동은 뭐였냐면요. 보통 여자 같은 경우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죠. 모든 걸 끌어모아서 제 얼굴에 침을 뱉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침을 뱉었어요. 못 나가니까. 근데 이걸 또 닦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닦는 순간에 일로 도망갈까봐 흐르는 침을 그대로 두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버티고. 근데 제가 약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의 결벽증이 있어요. 결벽증이 약간 있는데 와 이거 흐르는데 진짜 패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았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어쨌든 현행범으로 이제 그분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출소 가서 이제 지구대 가서 진술서를 쓰고 나왔는데 그때 저녁 시간이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오전이 됐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날 세는 동안 진술을 하나도 못 썼대. 결국에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CCTV 영상 자료를 이제 내가지고 이제 그 CCTV를 토대로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한 말은 뭐였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그 추운 겨울날이잖아요. 1월 1일인데 근데 테이블이 문 입구 앞에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근데 하나 앉아서 여기서 드실 거냐고 했더니 본인이 드신대. 그래서 앉혀드렸는데 사람들이 계산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담배 피러 왔다 갔다 하는데 찬바람 계속 끄는 거야. 근데 자기를 거기에 앉혀서 기분 나빠하고 저를 팼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다음날 제가 좀 마음이 되게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냥 이래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은 그냥 뭐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죠 이랬는데 저한테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네 합의 안 해주면은 네 그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그냥 뭐 합의 같은 걸 할 생각이 없었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청까지 넘어갑니다. 검찰청까지 넘어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그 중재하시는 그 검사 그분이 저보고 좀 오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좀 합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합의를 뭐 그냥 좋게 하려고 그냥 갔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또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그냥 박차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맘대로 하시라고 제 장사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법에 이제 그 처벌을 받게 되셨는데 제가 이 스토리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손님이 많다고 해서 가게가 돈 다 잘 벌고 다 기쁘지만은 않아요. 손님이 많을수록 진상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생길 때마다 진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1년에 크게는 한 2번 정도, 2번에서 3번을 경찰서가 아니고 제가 당했는데도 제가 의뢰 입장으로 다녀야 돼요. 경찰서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영업을 좀 이거를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버틸 수 있었느냐?
돈이 되니까 매출이 이제 10억 정도 일어나면서 거기에 돈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자영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건물주를 또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건물주라고 안 하죠. 그 건물에 저희 장사하는 데가 65개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호수를 3개를 썼어요. 보통 저희가 뭐 117, 118, 119 이렇게 3개를 썼는데 그 3개를 가졌는데 건물주라고 하기 좀 뭐하니까 저는 이제 호주라고 표현하거든요. 119, 뭐 이렇게 해서 그 호주를 잘 만나야 되는데 저희 가게가 장사가 잘 되고 PC방이 10,000원짜리 들어갔어요. 저희가 그래서 걸림이 없이 들어갔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2년 계약이 딱 끝나니까 월세를 팍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까지 같이 올립니다. 근데 계약을 또 1년밖에 안 해줘요. 왜냐하면 1년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월세를 또 올릴 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계속 매년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월세 들어갈 때 제가 이거 270만 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뒀을 때 660만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5년이 지나잖아요. 그런 임대차 보호법에서 5년이 지나면 의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건물주 입장에서, 호주 입장에서. 근데 5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좀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럼 저는 그냥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운영하는 동안 뭐를 내야 되지 계속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은 벌면서. 그랬는데 어떻죠? 뉴스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건 이제 다른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장사 가게 잘 되는데도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거 TV에서 나온 거예요. 매출, 비용, 순이익 85만 원 벌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것도 나오는 거고요. 보통 적자가 나죠. 보통 무료봉사하고 내 돈을 쓰면서 무료봉사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영업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판교죠. 판교에서도 권리금을 포기하고 가게를 접겠다. 왜냐면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권리금이라는 돈을 주고 들어갑니다. 근데 장사가 돼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만한 포대에 고춧가루가 70만 원짜리를 썼었어요. 해물찜을 할 때. 근데 저희가 그만둘 때 당시에 그 가격은 240만 원이었거든요. 재료는 계속 오릅니다. 물가는. 근데 그 음식 가격을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려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공깃밥이 추가로 먹으면 1,000원이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도 1,000원이에요, 공깃밥. 그리고 메뉴를 하나 설정하면 가격 올리면 손님들이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장사는 계속 되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가끔 나오죠. 뭐 최저임금 올리겠다. 보통 이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 자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얘기들을 하는데 최저임금 오른다는 얘기 나오면 그때마다 제가 또 대통령이 되고 싶어져요. 왜냐면은 일하는 건 똑같고 매출이 계속 그러니까 나고 있는 순수익이 줄었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떠냐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어디 가도 그 돈을 주니까. 그래서 장사의 질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 또 저 한 번은 뭐가 있었냐면 메르스 아시죠? 좀 유명했죠. 네. 저희 가게에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메르스 발병 환자가 생겼어요.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학교가 다 휴교를 한 거죠. 휴교를 이제 한 달 정도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안 나오죠. 애들이 못 가니까.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거기에 이제 우리 최고 기업 그 S 그룹이 그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 최고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뭘 옮을까봐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게 하루 매출이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400 정도 되는데 그 매출이 하루 매출이 30만 원 정도까지 됐었어요. 한 달 내내. 근데도 직원을 자르지 못해요. 직원을 만약에 잘라가지고 하면 나중에 그 메르스가 끝났을 때 또 직원을 뽑는 것도 되게 일이거든요. 새로운 사람 뽑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이슈도 계속 생기고 건물주랑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을 오래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도 아마 권리금 포기하고 가게 접겠다는 게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게가 안 나가면은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월세로 계속 손해를 보느니 빨리 권리금 안 받고 접고 나가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이게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꼭 안 돼서가 아니고 잘 되는 가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떠오르는 유망 직종이 있습니다. 유망 직종 뭔지 아시겠죠? 네. 뭘까요? 네트워크. 네, 식당 폐업처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데가 많아서 식당을 폐업하고 철거하는 이런 일들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합니다. 제 강의가 좀 이렇게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웃자고 든 얘기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와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영업을 했는데 직장은 아직 못 해봤지만 그래서 제가 아미코젠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뭐 사람이 생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좋다입니다.
우선 경찰서 갈 일이 없습니다. 이거 하면서 혹시 막 이제 후원 미팅 갔는데 막 얼굴에다 침 뱉고 갑자기 뒤통수 때리고 그러나요? 그리고 뭐 사인 안 해줬다고 막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러나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 경찰서 갔다 오고 검찰청 가서 또 막 이거 사건 받고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진짜 피말려요 이거 진짜. 내가 피해자인데도.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좀 해보니까 경찰서 갈 일이 없겠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겠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최저임금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파트너들 돈을 주진 않잖아요. 회사에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최저임금을 오르는 대로 저는 그 사회적인 이슈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좀 덜하는 느낌? 그 다음에 주기적 보수공사가 없다. 이건 뭐냐면요. 가게를 보통 운영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거 주방을 청소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수차례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바닥 그 방수 공사가 잘 돼 있어도 계속 공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활발한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집기들이 많이 깨집니다. 깨지는데 부모들한테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대량으로 사야 돼요. 대량으로 사면 보통 한번 뭐 공사가 됐던 집기를 사든 드는 돈을 최소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유전자 여성 패키지를 매달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한 번 처음에 사면은 또 사진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게 또 네트워크 마케팅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한 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수당 들어갈 때 뭐 지방세, 지방소득세 이런 거 빠지긴 하는데 이 부가세가 왜 되게 큰 거냐면은 부가세는 이렇게 뭐랄까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또 사건이 있었죠. 보통 가게에서 밥을 먹으면 보통 누군가 한 명이 계산을 하잖아요. 카드를. 근데 카드를 내면은 그냥 뭔가 이상하게 별로 보여. 그냥 부가세 10%를 제가 내야 되니까.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돈을 걷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6,000원, 뭐 만원, 만원씩 이렇게 한 명이 걷었어. 걷었으면은 한 사람이 이제 대표로 내야 되는데 이 거둔 돈은 지 돈이 아니니까 현금을 좀 내주고 자기 밥값만 카드로 긁으면 되게 고마울 텐데 그 현금을 지가 가지고 지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진짜 현금 낼 의도였는데 그 제가 부가세를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진짜 노이로제가 걸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가세를 내는 게 제가 한 달에 아니라 1년에 1억 정도를 냈습니다. 부가세가 종합소득세보다 더 털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파트너들을 이제 가입을 시킬 때 카드 계산할게요 뭐 쉽게 뭐 하면은 좀 이 부가세 뭐 이런 거 없죠. 뭐 10개월도 됩니다. 삼성카드는 24개월까지 됩니다. 하고 좋아하죠. 근데 이런 부가세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리고 자영업보다 효율이 많습니다. 제가 자영업 하면서 정말 설날 당일 그다음 추석 당일 딱 이틀밖에 못 쉬었었어요. 그동안 계속 7년 동안. 그래서 제가 연애도 못했었고요. 제가 총각인데. 에이. 진짜예요. 그래서 연애도 못하고 그냥 일에 찌들어서 이제 그 20대를 보내고 30대 초반까지 다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뭐 권영애 사장님이나 송은아 사장님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지방으로 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제 휴일이 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본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일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고 놀러 간다는 느낌으로 가고 그래서 휴일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 타러 갔는데 거기서 일본에서 누가 저한테 침 뱉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120개가 넘는 회사 중에 왜 굳이 아미코젠이냐 이런 겁니다. 뉴스에서 하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유전자 열풍이 불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가 갑자기 화장품을 너무 좋은 걸 썼대. 근데 세수를 안 해도 된대. 자석으로 떼야 된대. 그럼 그게 와 닿을까요, 이게? 근데 친구한테 너 어제 혹시 뉴스 봤니? 왜? 유전자 얘기를 하던데 하면은 우선 뉴스에서 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게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그거기 때문에 제가 아미코젠을 하고 있고요. 진짜? 네.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전 질환을 확진 예방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똑같이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고 계세요. 근데 제가 나이가 많이 어리다 보니까 그거에 걱정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어땠냐? 혈당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저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하는 유전자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제가 당을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성주사님과 똑같이 콜라를 먹었는데 저는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거고 저분은 시간이 있어서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예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담배는 안 하고 술, 피자, 콜라, 햄버거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 초기에 사업할 때 보신 분 알겠죠? 얼굴이 좀 빵빵했어요. 뚱뚱한 사람은 아닌데 얼굴이 빵빵했는데 그거를 안 먹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얼굴이 좀 이렇게 얇아진 거예요. 전혀 뭐 운동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예방을 하다 보니까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클리노믹스 어떤 형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이거는 내인년에 들어가시면 다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그 GSIB를 한 건데요. 제 나이가 어떻게 공개가 됐는데 생일은 안 지웠어요. 왜냐하면 메시지 좀 보내달라고. 네, 그래서 이게 GSIB 결과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100등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 100등이 나온 게 있는데 뭐냐? 네, 전립선암이 제 100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하고 나니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업에 친구들한테 남자인 미혼인들한테 안 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시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봐요. 췌장암 빨간불 들어왔죠. 저 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저 글씨만 봤었는데 여기 모양이 있네요. 췌장, 신장, 전립선 진짜 거시기같이 만들었네. 이런 겁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기 내인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코사 상장 기업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네, 맞춤형 문화입니다. 이렇게 저쪽 위에 보시면은 박종화 형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쪽 클리노믹스 영상도 있고 여기 보시면 맞춤형 도시락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언론 매체에서 유전자 검사와 맞춤형 문화를 하고 있게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인들한테 왜 얘기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떠들고 있는 거를 조금 엄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고 아이템도 좋고 시대적인 것도 좋고 모든 게 회사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이거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함축한 내용인데요. 우선 선점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점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아미코젠 퍼시픽에서 제일 좀 실력이 있고 액티비한 그룹이 이 미라클하고 위드젠이에요. 근데 미라클하고 위드젠이 합쳐졌는데 오늘 요 정도 오신 거예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조금 오늘 많이 오신 거지 이것보다 적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선점인 걸 좀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선점으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베트남에서 오늘 도착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박상환 스타님부터 베트남도 오픈이 되어 있고요. 미국도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오픈 되어 있고요. 일본은 아직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일본에서도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플래티넘이 몇 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에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하선으로밖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을 많이 모릅니다. 그렇다고 일본 사람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로 인해서 누군가로 인해 가지고 다른 국가적인 매출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권재하 사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아마 밤에 새벽에 자려고 하면은 아침에서 누가 사인 나왔다고 올리시더라고요. 권재하 사인 같은 경우. 저는 근데 일본이랑 시차가 한 30분 발생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30분 좀 먼저 자기는 하는데, 그 일본에서도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네, 저는 미팅을 여기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정말 우리 선점을 해가지고 글로벌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큰 기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제 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한 거를 영상으로 한번 제가 한 말을 함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Are you proud of the things you've done? Turning millions of people into robots, do you find that fun? Do you realize how many kids relate to that fish swimming upstream in class, never finding their gifts, thinking they are stupid, believing they are useless? Well, the time has come, no more excuses. I call school to the stand and accuse him of killing creativity, individuality, and being intellectually abusive. He's an ancient institution that has outlived his usage. So, Your Honor, this concludes my opening statement, and if I may present the evidence of my case, I will prove it. Proceed. Exhibit A. Here's a modern day phone. Recognize it? Here's a phone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Stay with me. Here's a car from today, and here's a car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Well, get this. Here's a classroom of today.
And here's a class we used 150 years ago. Now ain't that a shame? In literally more than a century, nothing has changed. Yet you claim to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But with evidence like that, I must ask, do you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or the past? I did a background check on you and let the record show that you were made to train people to work in factories, which explains why you put students in straight rows, nice and neat, tell them sit still, raise your hand if you want to speak, give them a short break to eat, and for 8 hours a day, tell them what to think. Oh, and make them compete to get an A letter which determines product quality, hence grade A of meat. I get it. Back then, times were different. We all have a past. I myself am no Gandhi. But today, we don't need to make robot zombies. The world has progressed. And now we need people who think creatively, innovatively, critically, independently, with the ability to connect. See, every scientist will tell you that no two brains are the same. And every parent with 2 or more children will confirm that claim. So please explain why you trick students like cookie cutter frames or snapback hats, giving them this one-size-fits-all crap. Sorry, Your Honor, but if a doctor prescribed the exact same medicine to all of his patients, the results will be tragic. So many people will get sick, yet when it comes to school, this is exactly what happens, this educational malpractice, where one teacher stands in front of 20 kids, each one having different strengths, different needs, different gifts, different dreams, and you teach the same thing the same way? That's horrific. Ladies and gentlemen, the defendant should not be acquitted. This may be one of the worst criminal offenses ever. 네, 이게 아까 그 학교 교육에 관한 Tell me, school. 네. 이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여기 학부모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도 학교를 열심히 가라 공부하라 그러고 있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에 대한 인식을 우리부터 확실히 깨우치시고 학교를 그냥 열심히 다니되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교성을 좋게 이렇게 대학교 아니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했는데 그게 돈이 안 된다. 그럼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교가 좋았기 때문에 금방 다이아 가실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제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하선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레전드 가는 날까지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200만 원짜리 삶을 살려면 적성에 직업을 맞추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삶을 살려면 직업의 적성을 맞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이러실 겁니다. 권영애 사장님이나 성민혜 사장님이 다들 이럴 거, 저 사람은 타고났어. 저 사람 네트워크꾼이야. 태어날 때부터 네트워크를 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되게 프로페셔널 하죠. 근데 그분들은 이분들이 만약에 타고났다라고 하면 20살 됐을 때부터 어딘가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살 넘었는데도 지금 30몇 살이시고 더 위에이신데 지금 왜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꾼이 아니었고요. 이 비전들 때문에 적성을 여기 직업에 맞춘 겁니다. 사장님들은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 너 그거 잘하게 생겼어. 이렇게 되면요. 적성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200만 원짜리. 예를 들어 내가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한다면은 오토바이 타는 일 하시면 200만 원 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무언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비전을 위한 거라면은 이게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적성을 여기에 맞추다 보면은 2천만 원, 월 3천만 원짜리 삶을 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